21년도 고2 6월입니다. 21번 네. 함축적 의미는 알고 있겠지만 여기에 silent killers 이거를 의미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침묵의 살인자 하면 뭐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신체 질병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침묵의 살인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알 수 없지. 이 모든 것이 figurative다. figurative가 뭐냐? 비유적 표현이라는 거죠. figurative expressions죠. 그건 알 수가 없다. 자, author Elizabeth Gilbert. 엘리자베스 길버트라는 작가는 tells a fable. 우화야. 우화는 동물을 빗대어 인간의 어떠한 부정적인 측면을 희화하여 다루는 책 내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tells the fable of the great saint, 위대한 성인에 대한 우화를 말해줘. 근데 그 성인은 who had led, 그의 추종자를 이끌어 어디 meditation 알다시피 그는 뭐야 우리가 명상이라는 명상으로 이끈다. Just as the father,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 추종자들이 were dropping into their zen. zen하면 흔히 말해서 이 zen 부디즘이 뭐냐면 선불교야. 뭐 부디즘은 뭐 알다시피 불교죠. 이 철자를 알 필요는 없다. zen 부디즘은 선불교인데 참선을 통하여서 이 득도하는 거에 빠진 이 집단들이 zen 부디즘인데 바로 이런 zen 모먼트, 선불교의 이러한 득도의 순간 아주 그런 순간을 뜻했습니다. They would have 보면 하곤 했다 이 말이죠. 이게 would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규칙적 습관을 나타내는 used to와 동일한 용법인데 단지 이 둘의 차이는 뭐 크긴 하죠. used to는 동작, 동사, 그 다음에 상태 정사 모두 되지만 얘는 동작밖에 안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would는 뭐뭐 하곤 했다. 그들은 방해받곤 했다. 고양이 한 마리 이 또 하곤 했단 말이죠. 자꾸 걸어다니는 거라. Walk through the temple. 그 사원을 meowing 고양이가 하는 소리 meow죠. 이거 현재 분사가 구문입니다. Bothering everyone.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귀찮게 구는 거죠. 네, 그러자 거기 있는 이 성인이 came up with 하나의 생각을 해결책을 끄집어냅니다. 고안합니다. 그는 고양이를 묶기 시작해. 거기 기둥에 바로 meditation session. 세션은 수업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아무래도 명상의 그러한 시간인 거죠. 이 해결책은 재빨리 develop into는 땡땡으로 발전하던데 이거는 긍정 부정 다 되는데 특히 병에 걸려가지고서 뭐 이렇게 만성질병으로 진행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하다의 의미로 쓸 때도 상당히 많다.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고 진행하냐면 ritual,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 되는 거죠. 이 의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레머니의 뜻보다는 오히려 루틴에 가깝다. 즉 어떠한 특정 행위를 거의 규칙적인 주기로 행하는 거죠. 그게 지금 이렇게 세마이콜로니아, 콜로니아에서는 동격이랑 똑같단 말이죠. 일단 고양이 묶고 우선 그 기둥에다가 그리고 두 번째 명상하는 거죠. 고양이가 결국 어떻게 이 다이어브는 병명을 뜻할 때 씁니다. 이런 자연사로 인해서 그가 사망했을 때 그 종교적인 위기가 갑자기 찾아왔지. 바로 어떻게 이 루틴이 됐던 리처로 됐던 고양이 묶는 행사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what were the followers supposed to do? 도대체 그 추종자들, 그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요? 이게 be supposed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should와 같아요. 자, how could they possibly meditate?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meditate
이 명사할 수 있을까? Without tying the cat. 고양이를 묶지 않고서 그 기둥에다가. 그렇죠. This story 이 이야기가 illustrate 보여주고 있는 what I call 내가 뭐라고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부르는 이거 선포가 안 되고 이거 오형식이죠. 목적어 목적 보호죠. 목적어는 이거 내가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보여주는 부르는 것을 이게 우리가 보여주겠다. 이러한 것은 habit 습관이며 태도다. 바로 unnecessarily 불필요하게 rigidify 말까. 우리 rigid 말 뻣뻣한 굳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ify와 하면 이게 동사 전미어인 우리 eyes랑 같은 거야. 그래서 뭐다 하니까 아주 고착화됐단 말이죠. 고착화됐다. 굳어졌단 말이죠. 뭐디요? 규칙으로.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이 habit과 behavior 뭐다? time, 그렇죠? 누구? 고양이 묶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걸 볼 때 학교 선생님은 기본적인 시험 패턴을 볼 때는 밑줄을 친 이 rules나 이 rules를 본문에서 뭐로 나타내거나 이게 tying the cat가 답이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학생들이 독해를 할 때 뭐냐면 표면적인 독해만 하고 있어.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이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공부는 했지만 본문 안 했지만 뜻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 네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할 만한 본문 암기도 되잖아. 자 이거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해를 했거든요. 이제 뒤에 마지막 문제를 이해한다는데 너무 집중 안 한다. 비록 분사구문이잖아. 이거 분사잖아. 즉 이렇게 적힌 규칙을 우리가 성문 규칙이라고 글로 적히는 규칙으로 성문이라고 하나. 성문법인데 이렇게 글로 적힌 규칙이 rigid 뭡니까? 저항한다. 어디 저항해? 변화를 저항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그대로 유지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만 성향이 있단 말이야? Be inclined to. 물론 이게 사람한테 적용이 되겠다. 그래서 어디 저항하는 거야? 그럼 이런 이 형용사는 너희 선생님이 그냥 득보잡처럼 이렇게 빈칸했잖아. 이런 것들을 뭐 다른 단어로 어떻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감정이죠. likely to 이렇게 해보면 진짜 많이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그럼 변하지 않는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 아까 말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뭐야? 다시 말하지만 tying the cat,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성문화되지 않는 규칙들은 더 stubborn, 고집센. 위에서 나왔던 말 똑같아. rigid와 동의어죠. 그래서 이거 뭐인 거라? not flexible, 유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뭐야? 조용한 킬러 뭐야? 드러나진 않지만 서서히 사람을 죽여가는 그거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거 뭐라고 그래? 좀 어려운 단어를 고쳐볼까? 이때는 바로 explicit라는 형용사 뭐야? 예. 그래서 이 반대말 뭐야? implicit. 이런 단어가 고2, 고3에 적합한 즉 뭐야? 암묵적인 규칙이 되어버린다. 오케이? 이게 문제를 쓰면 숨은 규칙이 뭐야?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액션, 아까 말했던 뭐 태도, 우리의 습관을 지배한다. 가능성이 있지. 지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소음들 뭐야? 한 사람의 집중력을 제한시키는 소음. 소음은 아까 매우 때문에 쓰는 거 틀렸고. surrounding 환경이야. 어떤 환경? 고양이의 죽음으로 이끈 환경. internal force 내적인 힘이야. 어떤 힘? 천천히 자존감을 낮추는 경험입니다. 어떤 경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규칙을 따르는 것을 방지하는 이 discourage는 prevent와 완벽하게 닮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규칙 따르는 것을 방지하는 경험들. 우리가 규칙을 못 따르게 하는 거. 이건 규칙을 못 따르게 하는 게 문제고 규칙을 너무 따라서 문제지. 네. 답은 뭐야? 1번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hidden rule이 뭐야? implicit, 암묵적인 규칙. 이거
그런 규칙을 뜻하는 단어에 암묵적인 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3번은 고양이의 죽음으로 이끈 환경은 아니잖아. 네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키워드를 아예 담지 않았지. 이거는 키워드를 전혀 담지 않았잖아. 고양이의 죽음을 이끈 환경. 그러면 고양이의 죽음을 이끈 surrounding.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표면적인 그런 일. 왜냐면 킬러니까. 이거는 킬링과는 아무 상관없다니까. 침묵의 킬러라는 것은 킬링과는, 그러니까 킬이라는 행동은 당연히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death로 이어진다. 이거는 이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 문제의 원래 디자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데로 가는 거야. 킬러라면 이 킬링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절대 거르면 안 된다는 거야. 오히려 이 문제가 어떤 거니 숨은 뜻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만약 어떤 사람이 You should try to put yourself in someone else's shoes. 누군가 다른 사람의 신발로 집어넣으러 가면 답은 신발과 관계된 얘기가 아니고 남의 입장을 고려해란 말이거든. 자, 여기 32번 가겠습니다. 21년 고2 While leaders often face enormous pressures to make decisions quickly. 자, 많은 동안 자고로 이 리더들은 뭐 하는 거야? 결정을 재빨리 내려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을 직면한단 말이죠. 그러면 premature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성숙한. 한마디로 어떻게? 잘 meticulous 하지 못한, meticulous 즉 면밀하지 못한, thorough하지 못한 그런 좀 들성숙한 또는 미성숙한 그런 결정들이 are the leader, leading cause 뭡니까? 주 요인, major 그래서 결정 실패. 결정 실패는 것은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라기보다 어떻게? 해서. 예,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주로 뭐 때문이다? 리더가 반응을 어떻게? superficial 뭡니까? 피상적인 애들아. 뭔가를 어떻게 구체적이지 못하고 뭔가 좋은 의도를 가졌다기보다 그냥 겉만 이렇게 내린 겉만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 결정에 대한 이런 피상적인 문제에 대한 반응이죠. rather than 뭡니까? 뭐이보다는 taking the time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거야. underline 줄 거야 되죠. 뭐죠? 기저에 있는 기저에 있는 이 문제들을 탐색하고 생각하기보다 그저 표면적인 문제에만 이제 반응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밥 칼슨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리더의 좋은 예지. 이것은 좋은 결정을 미성숙하지 않은 성숙한 결정을 내는 사람일 수 있고 미성숙한데 아마 미성숙에 가까울 수 있어. In the face 뭡니까? 상황에서라는 것입니다. 뭐뭐를 직면하면서죠. 어떤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에 그가 상황을 직면하면서 그가 땡땡을 했다. 이 economic downtown은 경제적 우리가 보통 지금이다 그거죠. 우리나라 경제뿐만 세계 경제 어떻게 침체이죠. 세계 경제 그러니까 2001년에 경제 침체 때 Real Precision Manufacturing이라는 그 제조업 회사는 30%의 하락, 바로 revenue가 수익이죠. 회사의 수익의 30%의 떡락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Senior Leadership Team이니까 여기 보니까 이사회 그 팀이겠죠. 그래서 일부 이 멤버들은 일부 멤버는 어떻게 했다? 뭐를 선호했은 거야? 레이오프는 대량 해고를 레이오프라고 해요. 당연히 경영진에서는 어떻게 해? 비용 제고를 할 때는 뭘 제일 중요해? 다 잘라버리죠. 왜냐면 우리가 나는 비용이라는 대부분의 다 어디야? 노동비가 거의 50% 이상 차지하죠. 미국은 특히나 비용 임금비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들 이거 여기 있는 some members는 이게 부정대명사죠. 어떤 이들은 salary reduction 그냥 각자의 급여를 조금 줄여보자. While it would have been easy. 자, 쉬울 수 있었다. 뭐 하는 게?
그냥 push forward. 한 결정을 어떻게 해? 밀어 보는 거예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밀어내는 거죠. 밀어 붙이는 거. 지울 수 있어. 또는 call for a vote. 아니면 어떻게 그냥 투표에 붙이는 거죠. 막 위해서 그냥 이 경제적인 이러한 압박에 대한 그 텐션을 조금 완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EO이자 co-CEO니까 공동 대표죠. 밥 칼슨은 여기서 잘 봐야 되죠. 그 팀으로 하여금 이게 준사역 동사입니다. 함께 일하도록 했다. 그리고 어떻게 조사했다.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를 알 수 있지. superficial의 반대를 가는 거야. 그래서 그 팀은 마침내 동의했어. 어디에? 임금 삭감에. 분사금에. 뭐라고 하면서 knowing that they had a thorough 그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한 거죠. 검토를 한 거죠. implication 뭐죠? 함축적 영향. 여기 나오네. 영향이죠. 어떤 영향? 양쪽에 가능한 결정. 어떤 결정이야? 하나는 대량 해고, 하나는 임금상.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both parts decision하면 표면적인 영어 문제라면 이게 해고인가 임금 삭감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닥을 잡았어? 임금을 삭감하는 걸로. 그래서 공존하는 걸로 선택했다. 누군가를 싹 다 잘라가고 죽이는 게 아니다. 자, 레이어프를 즉 아까 말한 대량 해고를 정당화했다. 맞나요? 아니요. 아니죠. 인내를 exercise가 이게를 못하면 이 실천하다는 말이에요. exercise 운동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내를 실천했다. 세 번째 어떻게? 고용을 늘렸다. sticking to 뭡니까? 고수하다, 고집하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뭘 고집한 거야? 자신의 의견을만 내세운 거죠. Training unskilled member. 이건 관계 전혀 없죠. 예. 이렇게 좀 숙련이 되지 않는 이 멤버들을 훈련시켰다. 뭐야?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맞나요? 네. 뭐야? 인내를 실천했다. 인내를 실천하는 게 무슨 말이야? 인내를 실천하는 것은 참았단 말이지. 그럼 뭐 한단 말이야? 성숙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성숙한 결정을 내려서 시간을 조금 가져보며 충분히 검토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뭐야? quickly와 반한단 말이지. quickly와 premature는 사실은 여기서 키워드에